네, 좋은 아침 모닝쇼 출발합니다. 13일의 금요일의 공포를 글로벌 자산시장도 피할 순 없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아시아 증시도 그랬지만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일제히 하락한 채 금요일장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장중에는 그래도 이 중동발 리스크가 크게 확전되진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보합권 수준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3대 지수가 결국에는 낙폭을 키워가면서 일제히 1% 넘는 하락을 보여주게 됐는데, 그렇다면 주말 사이 어떤 내용들이 전해졌는가 한 장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헤드라인 기사부터 살펴보시죠. 중동의 정쟁 리스크로 인해서 오일 쇼크가 다시 한번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소비자 심리지수, 그리고 대만이 중국의 화웨이와 SMIC의 수출 통제 조치를 실천한다라는 내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주로는 4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테슬라를 비롯한 M7 기업에 대한 이야기 챙겨드리겠고요. 선렁과 오라클, 비자까지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이어가서 투데이 뉴스판도 한번 살펴보시죠. 확실히 이스라엘과 이란의 내용에 모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7 회의가 중동 리스크 속에서 집중 노디가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인가, 무역과 통화와 금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요. SK가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압기의 대미 수출이 이달 들어서만 500% 넘게 성장했다. 급증했다라는 이야기 체크해보도록 하겠고, 호방그룹의 애경산업 인수와 관련된 뉴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3가지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풍산과 삼성전자, 현대 GF홀딩스까지 3가지 종목 모두 목표가 상향이 제시됐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헤드라인 기사부터 체크해보시죠. 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는 급증했고요. 미국 증시 3대 지수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13일 기준으로 WTI 근원물은 무려 7% 넘게 급증하면서 2022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그때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중심엔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 있습니다.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5분의 1이 지나가는 핵심 수송로인데, 이곳이 봉쇄된다면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재현될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13일 금요일에 72달러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신다면 상당히 높은 상승률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이란이 실제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실제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이 자신들의 최대 원유 고객인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인데, 중국이 실제로 이란이 생산하고 있는 석유 수송량의 70% 이상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생필품의 대부분이 이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봉쇄를 한다는 건 이란 자체 내에서도 자살행위와 비슷하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글로벌 투자자금은 위험자산에서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데요. 금값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상 최고치까지 근접했다는 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두 번째 헤드라인 기사도 체크해 보시죠. 네, 6월의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60.5를 기록했습니다. 전월보다 8.3포인트 급등한 건데요. 이는 시장의 예상치였던 54도 급증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4개월 연속 하락을 했고 5월 달에는 보합권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반등을 보인 것입니다. 특히 향후 1년 동안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5.1%로 전월 대비 6.6%에서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되겠고요. 5년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4.1%로 크게 하회됐습니다. 다만 여전히 경기 전망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는 지속되고 있고요. 금리 인하 기대와 함께 데이터를 지켜본다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헤드라인 기사로 넘어가 보시죠.
네, 중국 기업의 수출 통제와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이 중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인 화웨이와 SMIC를 기준으로 기술 수출 통제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켰습니다. 주요 중국 기업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미국에 이어서 대만까지 규제에 나서게 되면서 중국의 반도체 자립 시도에 사실상 제동이 걸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화웨이 본사뿐만이 아니라 이 해외 지부까지 이 영향이 뻗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 조치는 단순히 무역 이슈가 아닌 글로벌 공급망의 이 긴장도를 높이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장비와 소재주에 대한 중장기 전략도 체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로는 테슬라의 강세에 대해서 이야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M7 기업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홀로 1.94% 상승하면서 선방해 줬는데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자율주행차 출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듯 풀이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거의 2%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325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이 내려온 수준에 비한다면 금요일장 1.94% 시장의 하락폭에 비해서 상당히 선방해줬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대다수 M7 기업들은 다 하락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강하게 모멘텀을 보여준 쪽은 세브론과 엑슨모빌과 같은 에너지 종목들, 로키드 마틴과 같은 방산 종목들이 2%대 넘는 상승폭을 보여줬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델타항공과 아메리칸 에어라인 등 항공과 여행주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 이런 가운데 팔란티어도 거의 2% 가까이 급등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란티어 정확하게 4%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중동의 안보 수요 확보 기대감에 4%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AI 방산주로 주목받았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팔란티어의 주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넘게까지 올라줬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1.63% 상승했고요. $137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 특징주로는 태양광 종목인 선런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하루 만에 18% 넘는 이 폭등을 보여주게 되면서 18.66% 상승한 $10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태양광 업체 선런뿐만이 아니라 태양광 종목들 금요일장 선방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솔라엣지가 대표적으로 10% 넘는 급등을 보여줬는데 이 선런이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는 IB들이 목표가를 상향했다라는 점, 그에 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UBS가 세액공제 정책 수혜 기대감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17로 상향했고요.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반면에 BNP 파리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향 조정했는데요. 목표가를 $10까지 낮춰 잡았습니다. 미국의 국제무역위가 특정 태양광 패널의 관세 부과를 발표하게 되면서 값싼 중국산 패널 유입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여름철 전력난 대비를 위해서 미국 전역에 13만 개 가정용 배터리를 가동하겠다라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선런의 주가는 18% 그리고 솔라엣지 같은 경우에는 10% 넘는 급등을 보였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다음 특징주 체크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오라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시장에선 다소 늦깎이로 평가받았던 오라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데 이어서 금요일엔 약세장 속에서도 7.69%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 배경엔 폭발적으로 늘어난 AI 연산 수요가 있는데요. 오라클은 본래 DB 분야의 최강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엔비디아와 오픈 AI 그리고 머스크의 xAI까지 선택한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사상 최고치인 $216 수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실적 성장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IB들은 일제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 그중에서도 UBS는 무려 $240까지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넘어가 보시죠.
네, 이번에는 비자와 관련된 내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뿐만이 아니라 카드사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비자의 주가는 5% 가까이 밀려 내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 이슈와 관련된 내용에 좀 새로운 기술의 위협에 직면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자뿐만이 아니라 마스터카드도 4.62% 하락하며 동반 급락했는데요. 월마트와 아마존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연간 수십억 달러에 해당하는 카드 수수료를 없앨 수 있기 때문인데 자체 발행 코인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의 의회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법안을 8월 달에 통과시킬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결제 시장의 판도가 바뀔 것이다라는 내용이 점쳐지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비자의 주가는 4% 넘는 5%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